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내 연인이나 배우자의 막 갑작스러운 분노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거나 아니면 폭발하는 나 자신이 너무 괴물처럼 느껴지거나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답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 트라우마와 관계 시리즈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소희의 관계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인데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인 지혜씨입니다. 이제 가명이에요. 지혜씨 남편은 지혜씨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했어요. 지혜씨의 분노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지혜씨는 남편이 올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거예요. 현관문 앞에서 뭐 온몸을 떨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나 이제 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이러면서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료들이랑 평범하게 밥을 먹은 건데, 아니 시끄러워서 전화를 못 받은 건데 아내가 왜 자기를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몰고 가는지,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혹시 지금 지혜씨 남편처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지혜씨처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으신 분,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두 분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7살 어느 밤이었어요. 지혜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아빠의 고함 소리, 엄마의 비명 소리. 자,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데 지혜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아빠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요. 자, 숨도 못 쉬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서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7살 지혜한테 세상이 무너진 거죠.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됐고, 제일 안전해야 할 우리 집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이 아이의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뇌 안에는 화재 경보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경보기가 하는 일은 위험한 상황이 오면 도망쳐, 싸워, 살아남아,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보기는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울리겠죠? 예를 들어서 막 된장찌개 끓이는데 막 울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7살 지혜한테 그날 밤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이 경보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100배, 1000배. 왜냐면 이 아이한테는 그게 진짜 생사의 문제였거든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하죠. 뇌는 그 순간 이렇게 판단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 비슷한 낌새만 보여도 바로 경보기를 울리자. 뇌가 아이를 지키려고 한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뇌의 선택이었죠. 문제는요, 이 경보기가 한번 고장이 나면 안 꺼진다는 거예요. 7살 때 설치된 이 경보기가 8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감도 최대치인 채로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지혜의 뇌에는 이런 공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큰 소리는 이꼴 누군가가 다친다. 문 닫히는 소리는 이꼴 폭력이 시작된다. 전화를 안 받는다 이꼴 무슨 일이 생긴다. 자, 이건 지혜씨가 선택한 게 아니라 지혜씨가 예민한 것도 아니고 7살 아이의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28년째 꺼지지 않고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사랑하는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35살 어른 지혜의 머리는 아유 괜찮아 회식이겠지? 이래요. 근데 그녀의 뇌, 그 안에 살고 있는 7살 지혜는요,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는 그날 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읽고 뇌의 모든 화재 경보기를 울리기 시작해요. 위험해. 생명의 위협이야. 싸워서 살아남아야 돼. 이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해요. 트라우마가 걸린 뇌가 위험을 감지하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로 반응을 하거든요. 하나는 폭발,
싸워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자, 지혜 씨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이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셧다운. 감정을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서 좀비처럼 멍해 있는 상태. 지혜 씨가 남편한테 퍼부었던 그 분노 있죠? 그건 35살의 어른의 분노가 아니에요. 엄마를 잃을까봐 공포에 떨었던 7살 아이의 필사적인 절규였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분노는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저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분노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대체 뭘까요? 자, 답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하는 결정적인 실수 2가지부터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부증 환자야?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자, 이거는요, 공포에 떨고 있는 7살 아이의 뺨을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역시 세상은 위험하고 남자는 못 믿어. 자, 이 아이가 가진 믿음에 대못을 받는 행동이죠. 자, 2번째 실수, 논리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일일이 전화를 받아? 사회생활도 좀 존중해줘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어른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만약 지금까지 이 2가지만 계속 쓰셨다면 관계가 나빠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내 사람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방법은 3단계예요. 자, 첫 번째, 분노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를 보세요. 상대방의 일그러진 얼굴 너머에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아이를 떠올려 보는 거죠. 아, 이 사람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점 하나만 바꿔도 내 감정이 훨씬 안정이 됩니다. 2번째, 논리 말고 안전을 주세요. 경보기가 울릴 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여기는 안전해 라는 신호거든요. 같이 소리치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쉬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이 한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연락이 안 돼서 많이 무서웠구나. 미안해 여보, 나 여기 왔어. 이게 경보기를 끄는 버튼입니다. 3번째는요, 판단 말고 인정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여보,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이 한마디가 28년 동안 울리고 있던 경보기를 조용히 꺼주는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매번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어렵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저도 그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노력은 그 사람 안에 숨어서 평생 울고 있는 그 작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안전한 사람이야. 믿음을 주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트라우마가 무서운 건 마음 놓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트라우마는 사랑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요, 왜 사랑이 어려운지 이유도 모른 채 서로 탓하다가 헤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아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을 위로하고 어린 시절의 여러분을 토닥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놓고도 스스로 관계를 부시거나 아니면 같은 연애 패턴을 반복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세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소희의 관계 심리학이었습니다.